손흥민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안도했던 이강인은 중대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프랑스의 축구계에서는 한 번 실추된 명성이 선수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그는 런던에서 손흥민에게 사과한 뒤 프랑스로 돌아오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22일 공식 소셜 미디어를 통해 흐린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이 밝은 미소를 띠며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영상에서 동료 선수들이 패스를 주고받는 동안 이강인은 의도적으로 외면당하는 듯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그와 가까웠던 비트만이 그의 곁을 지키며 몇 마디를 건네고 응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강인은 비트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어딘가 고통스럽고 애처로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반면 비트는 계속해서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부 팬들이 이강인이 다른 선수들처럼 밝게 웃으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훈련했다고 언급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손흥민에게 사과하여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홈 경기장에서 열린 리그 23라운드 스타드렌과의 경기 하루 전, 엘리게 감독은 이강인에게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 시간으로 24일 프랑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팀에 고정된 베스트 11은 없다. PSG의 목표는 후보 선수를 포함해 모든 22명의 선수를 주전급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포지션마다 2명의 주전 선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극도의 경쟁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PSG 내에서의 무한 경쟁 체제를 예고한 것으로 이강인에게는 더욱 큰 도전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이강인의 합류 직후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최근 그의 활약이 다소 주춤한 것에 대한 지적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프랑스 축구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엘리케이 감독의 발언이 이강인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상당히 놀라운 전개였습니다. 특히 올 시즌을 마치고 팀을 떠날 예정인 음바페를 제외하고 다음 시즌을 앞두고 팀에 신선한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PSG 경영진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PSG가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현재 승점 54로 2위인 브레스트를 11점 차로 앞서며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 리그 3연패를 목전에 두고 있을 만큼 충분한 여유를 갖고 리빌딩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타드 렌과의 경기가 시작되기 전 발표된 선발 명단은 프랑스 축구계 전문가들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엘리케이 감독이 언급한 대대적인 변화의 대상이 음바페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예상을 깨고 음바페는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PSG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평소 오른쪽 윙어로 활약하던 이강인이 이날 경기에서 갑작스럽게 왼쪽 윙어로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술적인 관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433 포메이션에서 공격수와 이선 미드필더가 위치를 바꿔가며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왼발이 강한 이강인의 경우 자연스럽게 오른쪽 윙어로 배치되어 중앙으로 커팅 드로우와 크로스나 직접 슈팅을 시도하는 것이 그의 플레이 스타일과 더 부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윙어로의 배치는 이강인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의 다재다능함을 시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클래식한 433 전술을 기반으로 한 전략은 이론적으로는 강력해 보였으나 실제 경기에서는 예상과 달리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측면에서의 활동은 대부분 상대방의 수비를 분산시키거나 소소한 패스 교환에 그쳤으며, 슈팅 기회는 주로 음바페에게 집중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결정은 전반 20분경 BT가 덴벨레로부터 받은 패스를 통해 페널티 박스 내에서 시도한 오른발 슈팅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PSG의 공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장면 중 하나였으며, 상대팀은 이에 대응해 음바페를 중심으로 타이트한 마크를 가하며 PSG의 공격 루트를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음바페의 잠재적 이적을 앞두고 감독 엘리케이는 개인 기술보다는 팀 전체의 조화와 패스워크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선수들에게 실전 경험을 쌓고 팀워크를 강조하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진행될수록 이강인이 포진한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은 이전까지 평균 터치 수가 90회를 넘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그가 열린 공간에서도 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경기장에서 이강인이 혼자서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였고, 공격의 주요 축은 예상치 못하게 BT가 활동하는 오른쪽 측면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이강인의 무시되는 모습과 단조로운 공격 패턴은 결국 스타드렌의 역습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실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스타드렌의 공격수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개인 기술과 드리블로 PSG의 수비진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페널티 박스 앞에서 대기하던 다닐로 페레이라까지 속이며 쉽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PSG는 경기의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전술적 수단을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중앙에서의 볼 점유율은 높아졌지만 이는 상대방의 간헐적인 역습을 완전히 막지 못하며 전반전을 0대1로 마감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PSG의 공격 전술의 변화가 필요함이 절실했습니다.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공격 루트 대신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격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강인과 같은 창의적인 선수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PSG는 이러한 전략적 조정을 통해 경기의 균형을 되찾고 스타드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단순했지만 해결책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팀워크와 개인의 기술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PSG가 다시금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기의 후반부는 많은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첫 실점 이후 PSG의 공격 전략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이강인에게 공이 거의 전달되지 않았으며 공격을 진행한다 해도 직접적인 연결보다는 음바페 쪽으로 강제 크로스를 시도하는 비효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전술은 스타드렌에게 역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PSG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엘리케이 감독은 평소에 차분한 모습을 버리고 선수들에게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하라고 소리쳤지만 PSG 선수들은 이강인을 계속해서 공격 전략에서 제외시키며 결국 그를 외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PSG가 기록한 슈팅 수는 14개에 이르렀으나 유효 슈팅은 단 2개에 불과할 정도로 정확도는 극도로 떨어졌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엘리케이 감독은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패할 것이라 판단하고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이강인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강인 대신 교체 투입된 아센시오가 들어가자마자 PSG의 공격은 새로운 활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PSG는 측면 공격을 다양화하며 스타드렌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하여 후반 추가 시간에 결국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강인이 경기에서 고의적으로 배제되었다는 것은 데이터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날 그의 터치 횟수는 평소의 반토막 수준인 38회에 그쳤으며 이전 경기에서 90%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자랑했던 패스 성공률도 88%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주 포지션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탓에 그의 특기인 왼발 슈팅 기회조차 잡지 못했으며 드리블 돌파 시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쏟아진 비판 속에서 엘리케이 감독의 발언은 더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